이제부터 저희 옐로하우스를 지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택을 건축하기 전에 꼭 참고하셔야 할 필수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집을 짓기 전에는 토목 설계 도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경우처럼 건축 부지가 이미 단지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미 단지 내의 도로 그리고 부지 구획 정리랑 전체적인 배수시설, 하수시설, 그리고 지하수 및 수도 인입 배관, 그리고 전기와 통신선 등등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이 땅 위에 집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배수로가 시공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미 정원에 잔디와 나무를 식재하고 집이 거의 지어진 시점에서 준공을 위해서는 배수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제서야 배수로 공사한다고 장비 들여오고 그리고 잔디는 다 망가지고 나무는 뽑았다가 다시 심어서 몇몇 나무는 죽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건축 신고를 할 때 접수된 토목 설계도, 즉 시설 계획 평면도를 확인하셔서 설계도에 설계된 대로 배수로를 설치를 하신 후에 집을 짓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을 먼저 짓더라도 최소한 정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배수로 공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옐로하우스의 경우 저희 부지와 기존 마을 사이의 경계 부분의 석축과 저희 단지의 도로와 인접한 경계 그리고 양쪽 이웃 부지와의 경계 부분에 폭 300, 깊이 200의 이제 PE 배수관을 사방에 묻어서 설치를 해야만 건축 완료 후 사용 승인, 즉 준공이 가능한 부지였던 겁니다. 배수로의 중요성은 집안 내부에서 이제 발생한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지에 인위적으로 발생하거나 우천 등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이 해당 부지 밖으로 흘러서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앞의 과정 세 가지 중요한 과정에 따라서 제대로 된 건축사와 시공사를 만나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건축사 분께서 미리 알아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실 테니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건축주도 이런 사항들을 미리 알고 서로 카운터 체크를 해야 실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믿고 맡겨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의 기초는 이제 전기초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땅을 판 후에 플라스틱관을 넣고 콘크리트로 채워 넣은 후에 그 위에 철골을 올리고 고정을 해서 기초로 삼고 그 위에 합판으로 바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집은 지면으로부터 한 30c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지어졌죠. 이 전기초의 장점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발생시키는 시멘트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름철 집 표면의 비나 습기로부터 자유롭고 향후 집을 철거할 때 폐기물이 최소화되어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 중 일부분이 내려앉을 수도 있고 수도 배관 및 하수 배관들이 모두 지면 위로 노출이 돼서 겨울철에 동파의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옐로하우스를 짓고 나서 느낀 점은 친환경도 좋지만 집의 기초는 일단 무조건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저희는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 밸브와 집 사이에 에어 컴프레셔 밸브를 설치해서 집안의 물을 모두 빼내고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향후에 제가 이런 작은 목조주택을 다시 짓거나 본체를 다시 짓는다면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로 튼튼히 한 후에 그 위에 철근을 올리고 집을 짓거나 정 시멘트의 유해성이 걱정이 된다면 콘크리트 기초 위에 방수포를 씌운 후에 철근 올리고 그 철근과 집 바닥면 사이에 공간을 숯이나 황토 몰탈로 채운 후에 집을 짓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이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전기초로 집을 띄워서 짓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든 집과 지면 사이를 채울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지 안에 돌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 집 부지에는 돌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주차장과 정원과 집이 지어진 부지의 경계가 모두 돌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정원과 텃밭의 경계에도 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해당 텃밭 경계에 있던 돌들은 일부 제거를 했네요. 너무 돌들이 많아서 불편한 점은 집 부지에 너무 많은 돌들이 있으면 대지의 사용 공간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텃밭의 공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다던가 텃밭 공간을 줄이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을 때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석축을 돌로 조성하는 것은 진짜 비추입니다. 저희 집과 기존 마을과의 경계 부분에 조성해 놓은 이제 석축인데 돌담이죠. 돌틈 사이사이마다 이제 엄청난 잡초들이 매년 자라나는데 저희 집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매년 봄마다 꽃도 심기도 하고 자초를 뽑기도 하면서 잡초 관리를 하는데도 장마철만 지나면 포기 상태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진짜 매년 신경이 쓰입니다. 아직 땅이 다져지지 않았던 정원 조성 초기에는 폭우만 오면 저 석축 사이에 돌틈으로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서 석축이 무너질 뻔한 적도 있었죠. 그 구멍을 이제 다시 흙을 채우느라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웃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리까지 듣고 스트레스 만땅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집 부지 안에는 돌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하다면 혼자서도 옮길 수 있는 작은 돌들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이웃과의 경계 부분에는 이런 옹벽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경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배수 기능도 좋고 구배 조절도 자유로우면서 시공도 간편한 모양이 이쁜 옹벽 블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감 공정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건축에 있어서 기초와 골조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집에 살면서 또는 손님이 오셨을 때 항상 보이게 되는 부분은 목공과 가구 그리고 도배와 이제 장판이나 마루 그런 외적인 부분이겠지요. 근데 저희 옐로우 하우스는 이 중요한 마감 공정을 집을 지은 사람이 직접 시공을 해서 너무 허접합니다. 저희 옐로우 하우스를 지으면서 사람도 잘 구하지 못하고 공기는 길어지고 진행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건축비보다 많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창틀이나 몰딩은 물론이고 이제 화장실의 변기나 세면대 설치 그리고 타일 작업도 자신이 직접 시공을 해서 그런지 좀 허접합니다. 보시다시피 드레스실 안에 순간 온수기가 이제 놓여 있는 공간은 그냥 마감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 계단은 그냥 벽에 계단만 이제 고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걸레바지가 없어서 층층마다 직접 도배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도배한 도배 기사님의 그 짜증이 눈으로 이제 느껴지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조차 없었던 이 난간은 제가 그 사람에게 아이들이 위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겨우겨우 만들어줬는데 수평도 맞지 않고 이제 장선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니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하고 사용 중입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불만사항들은 더 있지만 큰 문제들은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점들만 열거하다 보니까 제가 옐로우하우스를 굉장히 디스하고 별로 애정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단점들이 있는 옐로우하우스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생길 거고 저는 그것을 열심히 고쳐 나갈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끔 가서 가족들과 바비큐 파티도 하고 우리 뿌니가 좋아하는 땅콩도 심고 마늘, 양파, 감자, 고추, 토마토도 이 텃밭에 길러서 먹고 포도랑 감, 복숭아, 딸기, 살구도 따먹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저를 환영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시는 이웃분도 있는 저희 옐로우 하우스가 저는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이쁩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에 다시 집을 짓는다면 좀 더 시행착오 없이 잘 지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함께 정보 교류 차원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니까 만약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알려주고 싶으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많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행자였습니다.